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과 함께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게 되었는데요. 오죽했으면 저와 남편이 시댁과의 연까지 끊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누나만 2명인 종갓집 귀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였고, 그와 반면에 저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종갓집 맏며느리. 생각보단 괜찮았어요. 시누이들이 있다고 한들 모두 시집들을 갔을 뿐더러 자식까지 있으니 산다고 바빠 저에게 크게 시집살이 시킨다거나 간섭을 하는 일도 없더라고요. 시모 역시 별다르게 저에게 트집을 잡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 많은 사람의 우려와는 다르게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역시 집안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일임한 덕에 조그만 의견 충돌조차 없이 편안한 생활이 가능했죠. 단 한 가지 힘든 점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몸이 조금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종갓집 며느리답게 온갖 집안 행사를 맡아 해야 했고, 그 정도 힘든 것쯤이야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터라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니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빨리 임신하게 되었고, 저의 임신 소식에 평소 무뚝뚝하기 그지없던 시부에게까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 소식 들었다. 임신이라고? 네, 아버님. 병원 다녀왔는데 5주 됐다네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고맙다, 정말. 네가 복덩이구나. 아니에요. 운이 좋았죠. 그래, 항상 몸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언제 어디서든 조심 또 조심하거라. 다시 한번 고맙다, 고마워. 손이 귀한 집인 덕에 시부만 아니라 모든 식구가 다 제 일인 듯 과하게 기뻐해 주었고, 뱃속 아기의 성별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렸을 땐 그야말로 동네 잔치라도 열 기세로 기뻐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뱃속에 귀한 아들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과한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뱃속의 아기 중요한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적당한 선이 있는 건데, 시모를 비롯한 시누이들은 그 선을 점점 넘기 시작했고,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던 조언은 어느새 간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누이들은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연락이 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라도 하듯 캐묻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먹는 걸로도 간섭하기 시작하더군요. 올케, 몸은 좀 괜찮아? 입덧은 해? 아니요, 다행히 입덧은 안 할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아직까진 자는 것도 잘 자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다. 어제는 병원 다녀왔다고 했고, 오늘은 어디 나가? 아, 요즘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 아, 오늘은 집에서 좀 쉬려고요. 요즘은 빵, 떡볶이, 국수 이런 게 자꾸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런 거 말고 몸에 좀 좋은 거 먹지. 이상하게 밀가루 들어간 게 자꾸 당기네요. 혹시나 병원에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해서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먹고 있어요. 아유, 그래도 안 돼. 밀가루 몸에 좋지도 않은데. 그러지 말고 내가 찾아보니까 임산부 식단도 있더라. 그거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챙겨 먹어. 전화 끊고 바로 보내줄게. 아, 네? 네, 알겠어요. 이쯤 되니 그냥 설득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된다고 하는데도 시누이 본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통화할 때마다 안부를 묻는다는 명목하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묻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설교와 간섭을 늘어놓는 게 시누이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 그런 시누이들의 행동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뱃속에 애도 있는데 화를 내서 뭐하나 싶어서
그냥 대답만 하고 넘겨버리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한동안 잠잠했던 시모에게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 몸은 좀 어떠니? 저녁은 먹었니? 네, 지금 먹고 있어요. 몸은 괜찮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일찍 먹었지. 그나저나 너 예정일이 언제였지?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당연히 자연분만 할 거지?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연분만이라니. 물론 저도 자연분만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직 초기인데 지금부터 자연분만 타령이 시작되면 출산할 때까지 이 타령을 들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싫더군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 생각을 똑바로 말하기로 했어요. 자연분만이요? 아니 어머님, 저 아직 밖에 나가면 임산부인 줄 아무도 몰라요. 아직 그런 걸 결정하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닐까요? 아, 물론 저도 상황만 된다면 자연분만 생각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말 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모는 역시나 대화가 될 리가 없었고 더 심하게 자연분만을 강요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얘, 상황이 된다면이 아니라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지. 자연분만을 해야 아기한테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다고 하더라. 여러모로 자연분만이 좋아. 그러니까 넌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말고 자연분만만 생각해. 여러분, 이런 상황에 뭐라고 답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연분만 할 수 있다고 말해도 출산날 뚝딱하고 아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말 곤란하더군요. 시모는 제 입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10분이 넘도록 자연분만에 대해 좋은 점만 나열하고 또 강요했어요. 제가 가뜩이나 어두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자 남편이 걱정되는 얼굴로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스피커로 돌렸죠. 시모 입에서 자연분만이라는 단어가 3번째 나오는 순간 남편이 시모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엄마 극성에 뱃속의 아기도 스트레스 받겠다. 아직 출산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무슨 자연분만이야? 아니 아들, 옆에 있었어? 아니, 엄마는 다 우리 손주 생각해서 그러지. 엄마 손주이기 전에 우리 아기야.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해. 아기 나올 때 되면 우리가 자연분만할지 수술할지 알아서 잘 결정해서 낳을 테니까. 아들, 수술이라니. 엄마는 너희 셋 다 자연분만으로 낳았어.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 얼마나 건강해. 건강은 무슨? 나 잔병치레 엄청나게 하면서 큰 거 기억 안 나? 엄마가 내 병원비로 병원 기둥 하나는 세웠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아무튼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해봐. 전화 차단해버릴 거야. 그리고 누나들도 똑같아. 이 사람한테 다들 쓸데없는 연락도 하면 다 차단해버리고 나중에 아기 얼굴도 안 보여줄 거야. 그래도 되지? 그게 무슨 소리니? 출산하면 얼굴은 보여줘야지. 그리고 쓸데없다니. 우린 다 걱정하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그 걱정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 사람이 굳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나도 이때까진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엄마 말하는 거 들어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러다 진짜 사람 피말려 죽이겠어. 그러니까 엄마 손주 무사히 세상 빛 보게 해주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왈가왈부 간섭 좀 하지 마. 그럼 끊어. 남편은 시모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고 당황하기도 놀라기도 해 가만히 남편을 보고 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우리 집 식구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때까진 당신이 나서지 말라는 말도 있기도 했고 큰 소리 나는 게 싫기도 해서 참고 있었는데 앞으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부턴 당신은 한 발 물러서 있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들 앞에서 완벽한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아 안심도 되었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런 건 남자가 중간에서 잘해야 한다더라. 그러니까 혹시나 나 없을 때 엄마나 누나가 또 그러면 당장 나한테 말해? 부담 갖지 말고. 참 고맙더라고요. 괜히 임신한 유세 부린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참고 있긴 했지만 사실 한계치에 다다르긴 했었기에 이 타이밍에 나서준 남편이 더없이 든든하더군요. 가끔 연락이 온다고 한들 사람 마음이 웃긴 게 남편이 이렇듯 제 편을 들어주니 시모와 시누이들이 간섭해도 그러려니 하며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이후 남편의 으름장이 제대로 먹히긴 했는지 시댁 식구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주 가끔 시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물으며 며느리 먹고 싶은 건 다 사줘야 한다며 용돈 보내주시는 것 말고는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우려했던 상황이 나오고 말았어요. 뱃속에서 잘 놀던 아기가 너무 잘 놀아버렸는지 갑자기 여가가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바로 직전 검진까진 똑바른 자세로 잘 있던 아이가 여가가 되어버린 것도 당황스러운데 자연분만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시모의 반응을 생각하니 한숨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저의 예상대로 소식을 전해들은 시모는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왔고 그간 모아두기라도 한 것인지 속사포처럼 잔소리를 쏟아내더라고요. 넌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니? 이제 아기 나올 때 다 됐는데 너가 몸 관리를 좀 더 잘했어야지. 그래서 정말 수술밖에 방법이 없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내 원참,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기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방향을 바꿔버린 것을 제가 무슨 수로 막나요? 다 큰 자식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제가 무슨 수로 다시 되돌려 놓겠어요? 시모는 제가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양 저를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애썼죠. 아니 어머님,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요.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일? 네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가 어쩔 수가 없어? 다 네가 우리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굴어서 이런 거 아니야. 하여튼 이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던 건데 이제 어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귀한 손주 몸도 약하고 머리도 나쁘게 태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보아도 시모는 애초에 제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쯤 되니 억울함을 넘어 짜증이 나더군요. 결국 화가 폭발해버린 저는 더는 시모와 입씨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담당 선생님과 시모를 통화시켜버렸어요. 처음부터 시모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아기가 갑자기 여가가 되었다며 어떻게든 제 탓으로 돌려보려고 애썼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좀 강하게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전문의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꾸중과 호통에 시모는 연신 헛기침을 하며 얼굴이 붉어졌죠.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하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전화를 무턱대고 끊어버리더군요. 전화를 끊은 시모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했고 전 그런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으셨죠? 어머님, 제발 다른 데서 카더라식 거짓 정보만 듣고 저한테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건 제 잘못도 아기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주세요. 저도 피곤해요. 제 말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저를 노려보더니 끝까지 입 한 번 떼지 않고 돌아가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전 아기를 출산하고 난 뒤가 더 걱정됐어요. 뱃속에 있을 때도 이 난리인데 그 귀한 아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면 얼마나 난리들을 피워댈지 불보듯 너무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는 사이 만삭을 지나 출산 2일을 앞두고 있었고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로 갔는데 그날따라 소변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딱 알겠더라고요. 양수가 터졌구나 하고요. 거기에다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까지도요. 전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내진을 해본 결과 상황은 제 생각보다도 더 좋지 않았어요. 급하게 긴급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말이죠.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오고 있었고 제가 내진을 받는 사이 도착한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더군요. 식구들의 등장에 의사와 간호사분은 상황이 급하다는 설명을 해주었고 설명을 다 들은 시모는 한시라도 빨리 동의서에 사인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간호사와 실랑이를 하며 미친 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시도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바로 수술하지 말고 자연분만 시도라도 해보라고요. 보호자분, 시도를 하고 말고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얼른 확인해보시고 사인해주세요. 시간이 없기는 무슨. 우리 며느리 얼굴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 같지도 않구먼. 이분 말고 다른 보호자 안 계세요? 이러다 진짜 사모님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큰일 나기 전에 자연분만 시도라도 해보자니까요. 여기서 이럴 시간에 시도라도 하면 될 것을. 시모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고 뒤늦게 도착해 상황을 늦게 전해들은 엄마가 시모를 막아서며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사돈, 정말 이럴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잖아요. 이러다 우리 딸 잘못되면 사돈이 책임지실 거예요. 비키세요.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어이구, 잘못되기는 무슨.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줄 알아요? 우리 때는 이런 의료기술 없어도 다 잘만 나았다고요. 정말 몸만 멀쩡하다면 미친 소리를 해대는 시모의 머리채를 모조리 다 잡아 뜯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친정엄마도 같은 심정인지 얼른 수술실로 들어가자며 동의서에 사인하려는 걸 시모가 온몸으로 막아서는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졌죠.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의사 선생님도 큰 소리를 내며 얼른 사인하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신이 어지러운 순간에도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게 싸우는 두 사람 때문에 남편이 얼른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자칫하면 엄마와 시모가 분만실에서 몸싸움이 날 수 있는 조마조마한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 뒤늦게 나타난 신랑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미쳤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누나들은 도대체 엄마 안 말리고 뭐 하고 있어? 정말 살았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도 빠르게 수술 동의를 해주었고 전 그렇게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수술실의 차가운 기운에 몸이 떨리는 건지 시모와 시누이들의 행동에 몸이 떨리는 건지 알지 못할 떨림을 느끼며 저는 다짐했어요. 불효자 소리를 듣더라도 시모와 시누이들은 더는 제 가족에 그리고 저에게 간섭하지 못하게끔 독하게 변하겠다고요. 그렇게 저의 다짐과 함께 소중한 아들이 세상에 나오고 푸처치를 하고 병실로 가니 남편이 두 손을 꼭 모으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어서 말이죠. 여보, 나 진짜 당신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당신도 많이 무서웠지. 내가 늦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울긴 왜 울어. 누가 보면 당신이 출산한 줄 알겠다. 아, 정말 내가 대신 낳아주고 싶은 심정이더라니까. 하여튼 앞으로 나만 믿어.
내가 더 큰 방패막이 되어줄게. 다신 이런 상황에 혼자 두지 않도록 노력할게.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여보. 남편은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시모와 시누이들은 병실에는 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렸고 그렇게 퇴원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퇴원을 위해 짐을 싸고 있었고 남편은 병원비를 정산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병실로 들어서더군요. 몸은 좀 어떠니? 아직 아프긴 한데 그래도 어제보단 덜 아파요. 그러게 자연분만 했으면 이렇게 아플 일도 없었을 텐데.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미 수술은 했고 아기도 건강하게 잘 나왔는데 왜 계속 자연분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그건 그렇고 조리원으로 간다고? 네, 예약해둔 조리원에서 2주 쉬고 나와요. 제 말을 듣던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헛웃음이 터져나오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귀한 장손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영 불안해서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산후조리를 우리 집으로 가서 하는 게 어떻겠니? 그게 불편하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가도 되고 말이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제 몸조리를 맡길 수 있겠어요. 아기도 그렇고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주 극소수이고요. 제가 예약한 조리원 유명하기도 하고 평도 꽤 좋은 곳이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저도 편하기도 해서 그냥 조리원으로 갈게요. 어머 얘, 그런 걸로 치면 나도 전문가야. 내가 네 남편을 비롯해 애 셋을 키웠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정말 불안해서 그래. 시모의 아집은 제 상상보다 더 대단하더군요. 조리원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도저히 불안해서 못 맡기겠다며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도 해보고 때론 싫은 티를 내며 거부도 해봤지만 시모는 의지를 굳힐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요. 사실 조리원 예약금을 시부가 내주신 거라 다른 여러 사연들처럼 조리원 비용이 아까워 안 보내려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장손이 다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남편과 아빠가 병실로 들어왔고 남편이 시모의 앞을 막아서려는 찰나 전 그런 남편을 제지했어요. 이번에도 남편을 등에 업고 이 상황을 모면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피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좀 더 독하게 나가기로 했죠. 이제 저도 지켜야 할 자식이 있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래요, 어머님. 제가 갈게요. 그 대신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몸조리에만 신경 쓸 거예요. 삼시세끼 다 챙겨주시고요. 당연히 뒷정리는 물론이고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있는 방 청소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수유하는 시간 말고는 아기 돌보지 않을 거예요. 밤에도 물론 수유할 때만 아기 돌볼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어머님이 아기 다 돌봐주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지내는 동안 조금이라도 제가 불편하다거나 저한테 조금의 일이라도 시키시면 당장 짐 싸서 조리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 댁에 가서 조리하길 바라세요? 이거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시모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에 다 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을 하는데 결국 시모의 뜻대로 시댁에서 몸조리를 시작하고 말았어요. 시댁에 도착해 제가 머물 방에 가보니 참 뭘 믿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에 먼지, 굳이 코를 대지 않아도 묵은 냄새가 강하게 나는 꼬질꼬질한 이불. 딱 보아도 신생아와 산모를 맞이할 수 없는 방에 아기와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전 주저하지 않고 시모에게 직접 청소해달라고 했죠. 어머님,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먼지도 너무 많고 머리카락도 굴러다니고. 이불은 새로 세탁하신 건 맞죠? 냄새가 나는데? 그러지 말고 이불도 새로 빨아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어머 얘, 청소도 다 했고 빨래도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언제 청소하고 언제 하신 빨래인데요? 그게 한 며칠 됐나? 며칠은 개뿔이라는 말이 정말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말을 삼키고 또 삼켰나 몰라요. 시모는 찔리는 듯 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저는 한 차례 말을 삼킨 후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래서 조리원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 조리원에 들어가면요. 하루에 한 번씩 청소 꼭 해주세요. 이거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제가 그 정도로 깨끗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바닥에 머리카락이랑 먼지는 없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최소한 이불에서 향기는 안 나더라도 캐캐 묵은 쉰 냄새는 안 나야죠. 그냥 다시 좀 빨고 청소 좀 해주세요. 정 힘드시면 지금이라도 조리원으로 가고요. 아니다. 금방 해줄 테니 안방에 가서 기다려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 꼼꼼하게 해주세요. 스팀 청소기도 있으시잖아요. 저 올 때마다 매번 시키시던 거요. 다 하시고 그걸로 한번 싹 밀어주세요. 저 혼자만 지내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신생아가 있으니 청결이 제일 중요해서요. 그래, 알겠다. 전 최대한 뻔뻔하고 담담하게 요구하려고 애썼고 시모는 표정이 좋지 않긴 했지만 철석같이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저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더군요. 시모가 좋든 싫든 어른에게 이것저것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더군요. 때로는 내가 너무 심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여기서 제가 물러서게 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육아를 하며 또 휘둘리게 될 것이고 전 죽었으면 죽었지 그따위 말도 안 되는 간섭을 육아하면서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는 점점 힘든 티를 내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시모 본인이 자초한 일이었고 전 다른 건 몰라도 저 역시 몸조리만큼은 중요했으니까요. 시댁에 들어간 이후 시모는 전적으로 저의 뒷바라지를 시작했고 정말로 저에게 밥상까지 차려다 바치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쑤신다는 곳이 늘어가더군요. 그러나 말거나 전 수유지옥과 트림지옥에 정신을 차릴 새가 없었어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아이를 돌보다 보니 아기가 잘 때는 저도 같이 지쳐 쓰러져 자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모가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걸 보던 시부는 말년에 고생한다며 그러게 예정대로 조리원 가면 되는데 몇 편 내가 이상한 고집을 피운다며 저 대신 혀를 끌끌 차셨죠. 아이만 3명을 키웠다며 큰소리 떵떵 치던 시모도 이 정도로 힘든 줄은 몰랐는지 날이 갈수록 말수도 줄어들고 얼굴살도 빠지셨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먹고 싸고 울기를 반복하는 신생아의 굴레 속에 온 가족이 잠도 못 자고 아기한테 시달리게 되는 건 매일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날 시모는 폭발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배불리 모유를 먹은 아기는 오줌을 쌌는지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목청껏 울기 시작하니 시모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방문을 세게 열더니 아기를 향해 고함을 질러버리더라고요. 아, 정말 그만 좀 울어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 어떻게 하루 종일 우니? 하루 종일 울어? 그렇게 귀하고 귀에 조리원에조차 맡기지 못하겠다고 똥꼬집 부려 데리고 올 땐 언제고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아기한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다 막히더군요. 시모는 그야말로 정신을 놓은 듯 보였고 그런 시모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어머님, 먹고 자고 우는 게 일인 아기한테 울지 말라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얘는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요. 예, 아무리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않니? 밤에는 직접 애 보느라 잠도 못 자. 낮에는 빽빽 울어대는 소리에 잠도 못 자. 도대체 난 언제 자란 말이니? 귀한 손주도 하루 이틀이지.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울어대니 나도 당연히 짜증이 나지. 그러게 제가 이럴 줄 알고 조리원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고집 부려서 데리고 오더니 고작 일주일도 못 버티고 이렇게 화내려고 큰 소리 치셨어요. 그리고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애 놀라면 밤에 더 심하게 우는 거 모르세요? 제 말을 다 알아듣는 듯 아기는 타이밍 맞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시모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썩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우는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시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 너 지금이라도 조리원에 들어가면 안 되니?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이제 와서 조리원을 어떻게 가요? 전 일부러 더 난색을 보이며 시모의 말을 받아쳤고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끼니 때마다 며느리 밥 시중 드는 것도 모자라 낮이고 밤이고 손주 시중 드느라 잠도 못 자. 그것뿐이니? 네 시아버지 눈치 보여서 그것도 그거대로 아주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러니까 제발 이제라도 조리원으로 가라. 응? 참 뻔뻔하다 싶더군요. 그러게 진작 제 말대로 했으면 서로 이렇게까지 얼굴 붉힐 일은 없었을 텐데 왜 고집을 부려서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할 말을 잃고 시모의 얼굴만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 주저리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네 말대로 전문가들도 있고 네가 먹는 밥도 거기에서 더 잘 챙겨줄 거다. 너도 시어머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하기 눈치 보일 거 아니냐. 아니요,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 아기를 이렇게 잘 맡아주시니 혹시 모를 사고가 안 일어나서 더 안심되던걸요. 애초에 어머님이 다 해준다고 해서 여기로 온 거라 눈치는 안 보여요. 아무튼 전 여기 좋아요, 어머님. 사실 불편한 것이 맞았지만 다신 시모가 말도 안 되는 아집을 부리지 못하게 더 시모를 몰아세웠어요. 제가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말하자 시모의 얼굴은 그야말로 흑빛이 되어가고 있었죠.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마지막 수를 꺼내 보이더군요. 저기, 지금이라도 조리원에 가면 비용은 내가 주마. 얼마가 들든 군소리 하지 않고 다 주마. 아니 이참에 그냥 편하게 한 달 정도 가 있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 제발 시험이 살린다 생각하고 조리원으로 좀 가주려무나 이렇게 부탁하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더는 시댁에 머물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짐을 싸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미리 알아봐 두었던 도우미분을 불러 시모가 준 돈으로 본격적인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시간이었어요. 한 달 뒤 본격적인 독박 육아가 시작되자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지더군요. 물론 남편도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오롯이 혼자 육아를 감당해야 하니 집도 더러워지고 성격도 많이 예민해져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몸이 좋지 않으셨고 시댁에선 이젠 아기는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행복하다고 할 만큼 질려버린 상황이니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처음에 마사지를 받을 땐 완모를 하고도 남을 거라고 했던 모유가 점점 마르기 시작하더니
아이에게 줄 수 없을 정도로 막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육아와 살림을 함께 해주곤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엄마가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았고 전 지쳐가고 있었죠. 결국 모유 대신 분유를 먹이기로 결정했어요. 분유를 먹이기 시작하니 젖병을 씻긴 해야 하지만 남편도 아기 밥을 먹일 수 있으니 그만큼 저에게도 여유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거기에다 굳이 수유하느라 선잠을 자야 할 일도 사라졌고요. 하지만 좀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조용하던 신우가 갑자기 날뛰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아이 분유를 먹이던 중이어서 제가 전화를 대신 받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그럼 올케는 잘 지내? 조리는 잘하고 있어? 아기 때문에 힘들지? 뭐 그렇죠. 이제는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그나저나 병훈이는 뭐해? 아기 보고 있어? 네,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어서 남편이 분유 먹이고 있어요. 뭐? 올케, 설마 모유 수유 안 해? 언제부터? 원래는 모유 먹였었잖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이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저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기 엄마인 저에게 따지듯이 물어오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딱 생각했던 반응이었어요. 듣기론 신우이들도 완모까진 하지 못하고 분유를 먹였다고 들었고 심지어 둘째 신우이는 제왕절개를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도 저한테 그 난리를 부리는 것을 보며 또 이 난리를 부리겠구나 했죠.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겠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말했더니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사람 참 쉽게 안 바뀐다 생각했네요. 그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그동안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남편도 바빠서 이리저리 무리를 좀 했더니 모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양은 적고 아기는 더 달라고 울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분유 먹이기로 했어요. 완모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완모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나오질 않으니 어쩌겠어요? 아쉬워도 하는 수 없죠. 전 있는 그대로 제가 처한 상황을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설명해 주었고 신우이는 저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아기 엄마가 몸 관리를 잘했어야지. 또 밀가루나 먹어댔겠지. 아유, 올케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정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정말 어이가 없어 기가 다 막히더군요. 저요, 임신했을 때나 밀가루 즐겨 먹었지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아요. 거기에다 어린아기 독박 육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아기 보면서 끼니 챙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대충 퍼먹고 쪽잠이라도 자면 다행 아닌가요? 신우이가 애도 없는 것도 아니고 뻔히 사정을 다 알면서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아니 형님, 그렇게 말하면 제가 섭섭하죠. 같은 여자로서, 아니 같은 사람으로서 몸이 안 좋아서 모유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예의상 몸은 괜찮냐고 한마디쯤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난 그게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그래서 몸은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고 그래서 모유가 안 나와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니 형님은 더는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올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나는 다 먼저 육아해본 육아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거야. 올케도 할 거 아니야. 모유가 좋지 분유가 좋아?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형님이 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간섭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몸에 좋다는 초유는 차고 넘치게 먹였고 요즘 분유도 좋게 잘 나와서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형님도 완모 못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간섭 좀 그만하시고
앞으로는 내 새끼는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보살필 테니 제발 이런 식으로 선 넘는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쏘아붙이는 제 말에 신우이가 어버버하는 사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날이 선 저의 고함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 방에서 나오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씩씩거리며 신우이와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죠.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저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신우에게 전화해 저번처럼 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누나, 진짜 미쳤어? 누나가 뭔데 이 사람한테 몸 관리를 제대로 하란 말아야. 누나가 이 사람 약이라도 한번 사준 적 있어? 아니면 몸에 좋다는 영양제라도 챙겨준 적 있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 사람한테 그딴 말 하지 말라고.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누나가 무슨 권한으로 내 새끼한테 감나라 배나라야.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한테 전화도 하지 마. 나한테도 한동안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이 정도 했으면 이젠 그만하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참 포기를 모르는 여자더라고요. 며칠 동안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던 신우이는 시부와 함께 시모, 둘째 신우이까지 대동한 채 집으로 왔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오늘이 결전의 날이구나 싶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간섭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날이요. 이러한 제 생각을 알 리 없는 시모와 신우이들은 아기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부와는 달리 아기는 뒷전이고 눈을 반짝이며 온 집으로 누비고 다니더군요. 뭐 하나 트집을 잡아볼까 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거든요. 세 사람은 집안을 둘러보며 되지도 않는 핀잔을 잡아대려고 애썼지만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결국 모유 이야기로 바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단유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다시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없느냐? 분유보단 모유다. 여러 가지 말로 저를 설득하던 시모는 제가 마음을 돌려먹을 생각이 보이지 않자 남편을 몰아세우기 시작하더군요. 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이 엄마한테 말도 안 한 거야? 하긴 제가 마음대로 다 휘두르는 대로 넌 입도 못 대고 있었겠지. 넌 지금부터 그렇게 네 마누라 치맛자락에 휘둘려서 나중에 우리 손주한테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네 의견이라도 낼 수 있겠니? 이 엄만 참 걱정이 많다. 시모는 졸지에 남편을 마누라 치맛자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남자로 만들어버리더니 저에 대한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내더군요. 한참을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던 시모의 입에선 결국 아직 한참이나 남은 제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자연분만도 못하더니 완모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 우리 귀한 장손한테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하는 줄이나 알아? 에휴, 이미 단유했다니까 그건 접어두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알지? 네? 앞으로라니요? 뭐가 또 남았나요? 교육이 남아있지 않니? 넌 정말 엄마라는 애가 이렇게 생각이 짧니? 내가 이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우리 장손이 뭘 배우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나하고 네 시누이들이 도울 테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도움 받으려무나. 시모의 헛소리에 시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맞장구를 치며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찬양에 가까운 동의를 하고 있었고 전 그런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따져 물었어요. 도움이요? 말이 좋아서 도움이지 아예 어머님 뜻대로 제 아들을 키우겠단 말이잖아요. 전 절대로 그렇게 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네 생각이 왜 필요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게 진작 네가 내 아들을 쥐락펴락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니? 착하고 순한 내 아들이 네 치맛자락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니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내 귀한 손주가 잘 크지 않겠어? 하여튼 내 뜻은 굳혔으니 잔말 말고 내 뜻에 따르렴.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엄마인 저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말끝마다 귀한 손주, 귀한 손주. 속에서 분노가 쌓이고 있었죠. 시모고 나발이고 입에서 온갖 말들이 나오려고 하더군요. 시부가 옆에 있었지만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시종일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던 남편이 아기를 확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누나, 이제 우리 영 끊고 살자. 더는 안 되겠어. 이대로 지내다간 나 아무래도 이혼당할 게 뻔하고 난 내 가정은 지켜야 하니까 우리 인연 끊어. 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연을 끊자니. 그게 이 엄마한테 할 말이야? 엄마 말대로 이때껏 내가 너무 착하고 순했던 것 같아. 진작 이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젠 안 될 것 같아.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두 시누이가 남편에게 후레자식이라는 말과 함께 온갖 욕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게,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랑 나는 몰라도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마누라 때문에 뭐? 연을 끊어? 네가 제정신이야? 누나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만약 누나들이 이런 상황인데 내 형들이 누나 편 안 들어주고 시댁 말이 다 맞다. 너는 고개 숙이고 시댁 말에 다 따르라고 하면 누나들은 그런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후레자식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내 가정은 지킬 거니까 인연 끊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남편의 말에 그나마 양심은 있는 것인지 시누이들은 동시에 입을 닫았고 시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 시모에게 묻더군요. 당신은 선호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해? 인연을 끊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다 전연 때문이라고요. 장손 낳아줬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아들 하나 낳은 것 말고는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거라고요. 이거 보세요. 그 착하던 우리 아들 입에서 인연 끊자는 말이 나오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시모는 눈까지 까뒤집으며 저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런 시모를 향해 시부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전연이라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욕설이라니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진짜 이때까지 세 사람이 하는 꼴이 너무 창피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뭐? 전연? 당신은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도 모르는 거야? 너희도 그래. 뭐 하나 도와줄까 몸을 바쁘게 움직여도 모자란 판국에 얼뜯지 못해 안달들이나 입 놀리는 꼴이 한심하고 실망스럽구나. 시부의 말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시모는 다시 그 지긋지긋한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를 입에 올리더군요. 아니 여보, 전연 아니 저 물건 때문에 우리 손주 자연분만으로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완모라도 해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만 좀 하라니까. 내 말 안 들려? 그까지 것들이 뭐 중요하다고 이 난리들을 부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앞으로 선호 뜻대로 이 집엔 발걸음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알겠어? 시부는 결국 남편의 뜻에 힘을 실어주었고 시누이들 역시 저희 집 출입 금지령과 함께 시댁 금지령까지 내려지게 되었죠. 시부의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여전히 차리지 못한 시모는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며
제 머리채를 잡을 요량으로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재빠르게 남편 뒤로 숨는 바람에 시모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게 되었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시누이들은 시모를 부축하기 바빴고 시모는 그런 시누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밀어 넘어뜨렸다며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곡소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시부는 믿을 리 없었고 한심하다는 눈빛과 함께 이렇게 말하곤 집을 나가버렸어요. 네 엄마 다쳤다고 하니 너희가 병원 데려다 주고 치료 다 끝나거든 내 집으로 보낼 생각 말고 첫째 집으로 데리고 가든 둘째 집으로 데리고 가든 알아서 해. 아니면 궁쩍 잘 맞는 셋이 살던가. 결국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날뛰던 시모는 말년에 시부한테 쫓겨나게 생겼고 두 시누이는 시모가 짐같이 여겨졌는지 서로 미루려고 눈치만 살피더군요. 그런 세 사람을 바라보던 남편은 다신 찾아오지 말란 말과 함께 연을 끊자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 사람을 차례대로 쫓아내버렸어요. 전 그런 남편의 뒤로 시모와 시누이들의 신발을 현관문 밖으로 던져주었고 그렇게 시모와 시누이들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시모는 시댁으로 찾아가 시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시부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시모가 날마다 찾아가 빌자 그제야 시모를 받아주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시모는 시누이들의 집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둘 딸들이 얼른 나가라고 엄청 눈치를 줬나 보더라고요. 기가 팍 죽어서 시부 옆에서 잠자코 지내고 있다던데 지금까지 남편도 그렇고 저도 직접 연락한 적은 없네요. 아들 돌잔치 때는 시부만 참석했고 가끔 시부와 왕래하며 지내고 있죠. 남편과 시부는 저에게 세 사람과 영영 연을 끊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해주었고 전 사랑하는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직까진 세 사람과 왕래하며 지내고 싶진 않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와 아들을 위해 기꺼이 가정에 힘써주고 있어요. 그 덕에 제 건강도 많이 회복된 상태이고요. 처음 세 사람과 연을 끊고 난 후 폐륜이라도 저지르는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요즘은 그런 힘든 결정을 기꺼이 해준 남편에게 한없이 감사하며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래서 가정에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집 남편들은 시댁에는 자주 방문하자고 하고 처가에는 발길을 탁 끊는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쓴소리도 할 줄 알잖아요. 비록 부모님에게 영 끊겠다는 심한 말까지 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큰 결심을 내려준 거잖아요.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남편에게 말해요. 저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그럼 남편은 저에게 가족들 때문에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꼭 안아주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결혼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은 끝입니다. 너무 남편 자랑이 길었나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남성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사연 지나치지 마시고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지 않도록 결단이 필요할 때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두 부모 자식 간의 영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로를 위해 또 내 가정을 위해서라면 멀리 지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내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부터라도 옆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주시면 더 좋고요. 부끄러워하면서도 분명 행복해하는 모습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될 테니까요. 말이 너무 길었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